그러면 제가 먼저 저희 KNFT 공지사항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스페이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KNFT는요, 한국의 아티스트와 그리고 그 외에 NFT 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커뮤니티로서요. 작가님들의 작가 활동과 작품 세계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작가님들의 활동이 세계의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입니다. 저희 KNFT에서는요, 정기적으로 스페이스를 통해서 작가님들을 조금 더 알고 배우기 위해서 작가 소개, 작품 발표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새로 시작하시는 작가님들이나 아니면 작품 소개를 하시고 싶으신 작가님들은요, 저희 KNFT 디스코드 방에 오셔서 그 방에 보면 스페이스 발표 신청하는 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냥 저한테 DM을 보내주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작품 소개 그리고 작품 발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좀 더 이렇게 깊은 대화로 작가님들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작가님 한 분을 선정을 해서 인터뷰 양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씩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작가님들의 작품을 해서 조금 더 작가님들의 활동 그리고 발전에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배워가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 10시에 저희 디스코드에서 아트 토크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하고 모나미님이라는 분하고 같이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책 한 권을 선정을 해서 그 책을 읽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7월 7일에 하는 그 책은요. 오자키 테츠야의 현대미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책이 좀 두꺼워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참여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책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책 한 권을 꾸준히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페이스와는 격주로 또 디스코드에서 그 라디오 수다방이라고 해서 힐링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KNFT 큐레이터신 민디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냥 여기는요. 가볍게 오셔서 수다 떨면서 피로를 풀고 그냥 힐링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함께 떠드는 사이에 많은 피로를 푸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KNFT에서는요. KNFT 트윗하고 그리고 인스타 계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작품과 홍보를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작품을 올리셨을 때 해시태그 KNFT, 해시태그 KNFT 아티스트, 해시태그 KNFT 커뮤니티를 함께 올려주시면 그분들에게 좋아요, 리트윗, 그리고 댓글로 한글과 영어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들의 홍보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KNFT 해시태그를 올려주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들 혹시 원하신다면 저희 디스코드 홈페이지 작가 등록방에 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등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KNFT는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저희 KNFT 공지사항을 알려드렸고요. 이제 지금부터 제 109회 저희 KNFT 스페이스 작가와의 인터뷰 오늘 따능이 작가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능이 작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네, 이렇게 벌써 만나 뵙게 돼서 109회군요. 대단하십니다. 네, 정말.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일단 우선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따능이 작가님을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작가님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I 아티스트 따능이라고 하고요. 원래는 그 공학 박사 출신의 연구원인데
인공지능의 어떠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면서 이 AI 아티스트라는 부캐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험과 감정 그리고 상상력을 기반으로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작가님 혹시 제 목소리가 잘 들리고 있나요? 네.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특별한 지점 중에 하나는 국내 최초의 AI 아트 커뮤니티인 우리 AI 아티스트 클럽을 설립하고 지금 1년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최대 AI 커뮤니티인 AI 코리아에서 AI 아트 강의랑 그다음에 전시 관련된 그룹장을 맡고 있어요. 저는 주로 이러한 좀 뭔가 기술과 예술의 교차점에서 탄생하는 좀 복잡하지만 역동적인 구성이나 신선한 색채, 그리고 인간의 감정과 상상력 등이 좀 융합돼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작품들을 만들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뭐 간단하게 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너무 네, 멋진데요. 공학 박사님이라고 하시는데, 네. 어떤 공학 박사라고 알면 될까요? 거기에 조금 더 아, 자세한 설명이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그 토목공학을 전공을 했고, 아, 네. 토목공학 중에서도 이제 수자원 쪽에 들어가면 또, 물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경우가 있고, 물이 너무 없어서 그 문제인 경우도 있는데, 저는 물이 너무 많은 그 홍수 관련된, 대책을 세우거나, 홍수가 발생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어, 그 피해가 발생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들을 주로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업무도 비슷한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네, 그런 좀 회사 다니면서 회사 안에서 어떤 지역이 위험하고 어떤 지역이 적절하게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주는 그런 업무도 하면서 지내고 있고 사실 그냥 본업은 그런 이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고 이렇게 새벽이나 저녁에는 이렇게 또 AI 아티스트로 따로 활동하고 있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AI 아트라고 하셔서 커뮤니티나 그런, AI 코리아? 아트 코리아라고 그러셨나요? 아, AI 네, 제가 코리아, 네. AI 코리아라고 하셔서 지금 어떤 커뮤니티를 구성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희 그 AI 아티스트 클럽은 국내 최초의 AI 아트 커뮤니티이고요. 크게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저처럼 이렇게 미술이나 예술에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이 AI를 통해서 새롭게 크리에이터로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좀 교육을 통해서 좀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작가님들 중에서도 이 AI 기술을 배워서 좀 새로운 좀 확장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을 좀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 게 두 번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가난한 곳에 있는 예술가들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배움에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잘 주어지지 못해서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을 돕는 역할들을 하고 싶은 게 저희 AI 아티스트 클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I 코리아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제일 큰 AI 커뮤니티이고 되게 다양한 기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희처럼 AI 아트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뭐 AI로 유튜브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던가 아니면 마케팅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AI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같이 연구하고 있는 그룹이고 저는 이제 그쪽에서도 특별히 AI 아트 교육이랑 전시를 맡아서 하는 그룹장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아, 너무 멋진 그런 커뮤니티인 것 같습니다. 미술에 관심 있는 분들이 크리에이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AI 기술을 또 여러 작가님들한테 돕는 기술도 주시면서, 특히 가난한 곳의 예술가들,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역할을 좀 도와주시는 이런 분들, 이런 아주 멋진 일까지 하신다고 하시니까, 지금
정말 너무 바쁘시겠어요. 아, 잠시도 시간이 없으실 것 같네요. 네, 자, 살짝, 네. 근데 바쁘시죠? 그래서 저렇게 공학 박사님이시고 이렇게 AI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신데 언제부터 이렇게 그림 쪽에는 관심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그림을 그리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시다면 그게 어떤 건지 좀 알고 싶네요. 아, 뭐, 사실 그, 처음에 동기는 그렇게 뭐, 썩 순수하지는 않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1번 시작은 NFT 전자책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제 트윗에 보면, 어, 이 당시에 제가 작년 한 2월, 1월 연초에 이제 NFT라는 거를 처음 좀 알게 되면서, 당시에 메타버스와 NFT가 굉장히 좀 핫한 상태였고, 둘 중에서 좀 뭔가 좀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고 싶다라고 고민하고, 뭐 블로그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약간, 뭐, 좋다면 좋고 나쁘다면 나쁜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한 2주 정도 집에서 쉬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뭔가 좀 집중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뭘 할까 되게 고민하다가 그때 NFT를 만들었고 NFT가 근데 하루 만에 좀 팔리는 그런 되게 좀 뭐 되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걸 계기로 NFT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그 전자책을 좀 써보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전자책을 썼었고 그 전자책을 쓰는 과정에서 다양한 거래소들도 경험하고 또 작품 만드는 것들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그림 그리고 이런 예술 쪽 세계에 좀 접근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그런 미술이나 뭐 예술 이런 거는 원래는 뭐 제 삶에 크게 관심 있는 분야는 아니긴 했어요. 근데 물론 뭐 그 대학교 때 미술의 이해 같은 게 교양을 찾아서 듣긴 했지만 제 삶에 크게 미술이나 그림 그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은 없었지만 이 NFT라는 것들을 접하면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NFT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 작품을 하시면서 그 전에는 다른 작품들이나 이런 걸 하지 않으시고 예술에도 관심이 별로 없으셨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새롭게 느끼시거나 요새 특별하게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NFT를 좀 해보신 경험이 그래도 지금 얼마 정도 되셨죠? 이제 한 1년 반 정도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꽤 그래도 지금 이 NFT 시장에서는 꽤 오래 경험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네. 요번에 그렇게 하시면서 새롭게 느끼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요새 좀 느끼는 건, 확실히 보는 세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카페나 아니면 호텔이나 이런, 그리고 뭐 조금 좋은 기업들에 가면, 그림이 걸려져 있다는 거를 사실 생각해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런 그림들이 계속 눈에 보이고, 이 작품은 어떤 느낌이고, 이 작품은 작가가 어떤 것들을 의도했을지, 그리고 이런 화풍 같은 것들은 어떤 것인지 이렇게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게 되는 게, 제 삶에 되게 좀 많이 바뀐 부분인 것 같고, 되게 좀 신선한 자극들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요새 보고 있고 얼마 전에 해외여행을 좀 잠깐 다녀왔었는데 그때도 가는 곳마다 그런 예술 작품들이나 그런 그림 같은 것들 보면서 좀 감상하게 되고 좀 즐기게 되는 것들이 좀 많이 변화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 작품들을 통해서 뭔가 또 새로운 경험 이제 영감 같은 것도 얻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술이 삶에 많이 다가왔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많은 즐거움과 행복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술을 사실 크게 보면은 엄청 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 아주 소소한 곳에 너무나 많이 펼쳐져 있는 게 예술인데 가끔씩 그런 것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아무래도 따릉님도 이렇게 디지털 아트를 하시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좀 더 주의를 집중해서 보시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그 삶의 즐거움들 또 새로 느끼시는 것 같아서 너무 듣기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디지털 작품을 하시면서 이제까지 해오신 작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쭉 이게 오늘 이거 뚜레또 잘 만들어 오셨는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두 번째 스레드, 그러니까 제 스레드에 보면 댓글로 이렇게 제가 샵 1, 샵 2 이렇게 달아놨는데, 샵 2를 보면, 제 초창기 작품, 천기 창조를 이렇게 좀 오마주해서 했던 작품들인데, 초창기의 그 컬렉션들은 제가 아무래도 이런 예술 세계에 대한 좀 지식이 없다 보니까, 하지만 제가 이 당시 한참 논문도 많이 썼던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뭐 이쪽 논문 말고 제 전문 분야에 대한 논문들 쓸 때 보면, 논문을 쓸 때 항상 중요한 건 서론과 결론이고, 그 서론 부분에는 항상 맨 마지막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따라서가 나오려면 그 앞부분에는 선행 연구들에 대한 그런 그 충분한 검토가 나온 다음에 따라서 내가 뭘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통 논문이 쓰여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선행 연구 그리고 선행 사례들을 좀 잘 알아보고 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접근을 고전 작품들, 특별히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고 있는 작품들이 무엇이 있을지를 한참 많이 좀 찾아보고, 또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저에게 주는 어떤 그런 감각이나 그런 영감 같은 것들을 좀 통해서 좀 오마주한 작품들을 초창기에 많이 만들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샵 2로 해놓은 거를 보시면 그 고전 작품들을 오마주해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샵 3에 보시면 뭐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좀 마음에 드는 작품들이 탄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이것저것 막 만들고 뭐 시도할 때는 와이프가 별로 이렇게 썩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가끔씩 보여주면, 왜냐면 제 와이프는 어쨌든간 저에게는 첫 관객이니까 항상 이렇게 좀 가끔씩 보여주게 되는데, 다들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다가 약간 요런 좀 중간중간에 마음에 들어 하는 작품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이런 것들이 감사하게도 NFT로 이렇게 팔리는 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저에게 중간에 시기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4번에 보면 노이즈에서 시작되는 AI 작품 모습이 있거든요. 제가 AI의 생성 원리를 보면 AI가 이미지를 학습하고, 그리고 이 학습한 이미지를 가지고서 텍스트를 입력해서 이미지를 다시 생성해내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그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노이즈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뿌여져 있는 상태에서 점점점 디퓨전 돼가지고 이미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좀 형상화한 영상을 일단은 만드는 것들에 좀 치중을 했어요. 왜냐면 당시에는 AI 아트라는, 작년만 해도 AI 아트라는 그 단어도 별로 좀 사람들에게 생소하기도 했고, AI로 작품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너무 이렇게 좀 좋지 않게 보는 시선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생성 원리 같은 것들을 좀 보여주는 모습들을 하려고 노이즈에서 점점점 이미지가 생성되는 모습들을 했었고, 또 막상 영상을 만들고 나니까 뭔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AI를 통해서 좀 음악을 만들고, 또 이것들을 같이 영상화하는 그런 시도들을 좀 하려고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들이 저에게 좀 초반에 좀 이슈가 되는 중요한 지점이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중간중간에 콜라보도 많이 진행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다섯 번째 보면은 터프 드래곤 작품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오픈시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그시티랑 NFT 라디오에서 콜라보를 해가지고 악당들이 버그시티라고 굉장히 NFT 씬에서도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 버그시티에 악당들이 이제 쳐들어가는 그런 컨셉으로, 그리고 저는 이제 NFT 라디오 쪽에서 이제 무시무시한 악당을 이제 좀 생성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떤 악당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터프 드래곤을 만들어가지고 작품해서 제출했었고, 이게 이 스페이스가 열리기도 전에 바로 좀 판매가 돼가지고 되게 좀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뭔가 스토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되게 재미있게 콜라보 했었던 경험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콜라보들을 여러 개 되게 많이 좀 진행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제가 넣은 건데, 요거 보시면 혹시 여섯 번째 이거 보실 수 있나요? 작가님? 혹시 저만 보고 있는 건지 해가지고. 잠깐만요. 저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게 네, 좀, 보여요. 네, 네네. 아이의 그 포트레이트 모습이죠? 그 네, 얼굴, 맞습니다. 네네, 네.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저랑 굉장히 제일 친한 친구가 제가 그 석사과정 할 때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친구는 결혼을 하고 저는 석사과정 하고 그다음에 저는 박사과정까지 하면서 이런 뭐 시간들을 저는 보내고 있었고 이 친구는 결혼하고 아기 생기고 이렇게 아기 낳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낳은 아이를 그러니까 아기가 생겼다고 해서 뭐 축복해주고 또 결혼한 그 누나도 저랑 되게 친하게 지냈던 누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도 되게 가까이 지냈었는데 이제 그 아이가 탄생하는 하고 이제 처음으로 저도 신생아실 가가지고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애기 태어난 것도 이렇게 좀 보면서 되게 좀 신기해하기도 했었는데 뭐 저도 이제 그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뭐 이렇게 그 친구들도 잘 못 만나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친구를 되게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 깐난쟁이가 어느새 커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친구랑 같이 이렇게 뭐 하고 놀까 하다가 장기를 두셔가지고 제가 장기를 뒀는데 제가 또 이런 거 할 때는 좀 무지막지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절대 안 봐주고 엄청 이렇게 빡빡하게 좀 힘들게 했더니 그 꼬맹이가 약간 요런 이제 시리어스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게 너무 그 귀여운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이 친구가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 완전 깐난쟁이였는데 어느새 커가지고 초등학생이 됐고 또 이 친구가 언젠가는 또 점점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노인이 되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런 만남과 그 경험을 통해서 이런 작품들을 만들 수 있는 시간들이 저에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스토리가 있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7번이 있는데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딸을 조금 보면서 뭐 이렇게 좀 형상을 했었고 좀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좀 제 삶에 좀 감정의 요동을 일으키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런 순간들을 잘 포착하고 그런 것들을 좀 나름대로 기록해 놓고 이 감정의 요동을 치는 그 원인이 뭐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돌아봤는데 저는 처음에 이런 작품들을 만들 때 이게 그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둘째를 딸을 낳는데 그 딸을 보고 나서 제가 이런 좀 생각들이 들었나 보다 했었는데 좀 가만히 좀 돌아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제 와이프랑 그 장인어른의 관계에서 좀 이런 작품이 이렇게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요거는 하우 시리즈이고 주로 그 10개 시리즈를 냈는데 주로 그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내용은 어, 나는 너가 어떤 삶을 살던지 간에 너의 삶이 너무나 궁금하고, 너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나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야. 이런 것들이 이 전체 시리즈를 관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어, 이 내용이 정말, 저랑 제 와이프와 그 장인어른의 그런 스토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작품 활동들을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는 뭐 요런 그 제가 초창기에 전통 그 고전 작품들을 오마주하고 그리고 AI 아트와 아트의 어떤 생성 원리와 뭐 음악가의 관계들 콜라보 그리고 새로운 여러 가지 콜라보들, 그리고 제가 만남과 경험을 통해서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다 보니까, 어, 제가 기존에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가지고 있던 게 없다 보니까 다양하게 실험들을 많이 했었는데, 어, 그 실험이 끝나는 게 좀 아쉽기도 하지만 뭔가 제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좀 만들어가고 싶다는 생각들 그런 욕심들이 저에게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정리하자면 이 작품을 봤을 때
이 작품은 따릉이 작가가 만든 거야 라는 그런 뭔가 아이덴티티 같은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들어서 요새 계속 조금 요런 작품들을 만들고 있어요. 8번 작품들을 보면 대부분 굉장히 이렇게 찬란한 그런 색감과 그리고 좀 과격한 붓칠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고 또 그 안에는 거의 대부분 그 돛담배와 아니면 뒤를 바라보고 있는 소녀들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고 조금 이런 색감과 아니면 붓칠하는 느낌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 감정을 좀 표현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좀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좀 표현하고 싶어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정체성과 작가로서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려고 요새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요새 제일 많이 애정하고 시간을 쏟고 있는 그 레전드 컬렉션에 있는 작품들에 대한 좀 소개였습니다. 네. 아, 네, 정말 작품들도 많이 하셨고, 작품 하시는 그 방법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하나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 간단하게 좀 해도 될까요? 아니, 일단은 우선 맨 첫 네네. 번째 보여주셨던 그 클래식한, 그러니까 그 고전적인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네네. 좀 뭐랄까, 좀 학습이라 그래야 되나요? 학습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작업을 하시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네. 정말 좋은 학생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이렇게 우선 시작하실 때부터도 일단 고전부터 시작해서 역시 공부를 잘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그런지 모든 걸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들을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고전적인 그런 작품들 그리고 좀 이렇게 대작인 작품들을 주로 해서 공부도 하시면서 이렇게 새로 시작하신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참 감명 깊게 받아들여졌고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로 지금 AI를 통해서 작품들을 해 나가시면서 경험들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세 번째 보면은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시면서 이렇게 해보시는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패턴 같은 느낌 그리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그리고 환경적인 분위기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참 역시 그냥 하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알아보시는구나라는 걸 느낄 정도로 이것저것 잘 해보시는 것 같아서 정말 보면서 정말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은 역시 모든 걸 잘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 그 패턴 같은 느낌의 모양의 그 빨간색으로 된 이런 것들 보면서 이거는 어떤 걸 갖다가 이렇게 만드신지 조금 궁금해요. 어떤 거를 배경으로 해서 이런 느낌을 만드셨는지가 참 제가 봤을 때 너무 작품이 좋거든요. 어떤 사람의 모형도 보이고 그러면서도 움직임이 좀 이렇게 있어서 되게 생동감이 있고 너무 좋아서 이 작품에 대해서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작품을 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3번에 있는 작품들은 그 윗부분에 있는 거는 되게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 별이 빛나는 밤에 그 작품을 좀 오마주 해가지고 만든 거였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그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작품 있잖아요. 그 네네. 비너스의 탄생을 그 비너스의 탄생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 여인과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어떤 아름다운 그런 풍경들이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을 다 녹인 다음에 그 색감들을 풀어놓으면 어떤 느낌일지를 좀 표현해 보려고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다가 나온 작품이 그 하단의 왼쪽 거였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좀 실험적으로 이렇게 돌리고 하다가 보니까 뭔가 어느 정도 나름대로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뭉치고 모여진 그런 추상적인 느낌으로 표현된 게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작품이라서 요게 마지막 그 비너스의 탄생의 마지막 작품으로 제가 사용하고 그 다음에 시즌을 넘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작품이 좋아요. 좋아서 네. 저도 지금 보면서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저는 또 너무 또 좋았던 게 너무
4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AI가 어떻게 탄생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AI 작품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노이즈에서 디퓨전으로 옮겨가는 이런 상황들을 영상으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정말 설명을 잘해 주시고 이걸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AI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6번 그리고 네. 7번, 8번 요 종류 이런 작품들이 참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단은 순수 작품을 하는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작품을 보면서 여러 가지 작가님들, 그러니까 대가의 작가님들의 작품들도 일단 영상으로, 그러니까 제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있게 되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보여서 일단은 어떤 그 포로 리얼리스틱한 그 리얼리즘을 조금 비교해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특히 넘버 이제 7번에 가면은 예쁜 아이의 모습이 그 혹시 그 게어하르 릭터라고 작가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작가님도 그 포로를 가지고 작품을 만드시거든요. 근데 이런 네. 느낌으로 작품을 만드시는 게 보여서 그 작가님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어 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서 혹시 네. 그분의 작품도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 작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작가의 표현 방법, 화려한 색깔과 그리고 어떤 터치의 어떤 생동감 같은 느낌을 살리신 넘버 6번째 뭐 8번째 정도의 작품들 같은 경우에도 그, 그 인상파의 어떤 그런 작품의 느낌을 좀 많이 담으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네. 관심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색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그리고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생동감 있게 잘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 색감들을 선정하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특별하게? 이거는 사실 그 AI 아트를 하다 보면, 좀 이렇게 빠지는 어떤 함정 같은 게 뭐가 있냐면, 최신 기술이 제일 좋다. 약간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최신 기술 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뭐, 내가 뭐라고 했나 약간 이런 생각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멈춰서는 순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최신 기술로 만든 건 아니고, 그 전전 단계의 버전으로 만든 건데, 그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여러 그 실험들을 했고, 요 느낌이 나게끔 하는 그 프롬프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AI에다가 입력을 해주는 그, 그 텍스트들 중에서 뒤에 부분에 붙어 있는 특정 부사들이나 좀 특정한 그 단어들의 뭉텅이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부분의 주제들만 바꾸면 제가 원하는 그 스타일을 좀 추구해서 좀 어느 정도 따라서 만들 수가 있게 되거든요. 좀 그런 식으로 제가 그 프롬프트 뭉텅이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좀 이런 식의 색감이나 아니면 좀 통일감 있는 그 스타일들을 좀 만들려고 계속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근데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닌 것 같고, 요 안에서 조금씩 더 바꾸면서 좀 업그레이드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중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AI를 다루시는 방법이 나름대로 어떤 윤곽을 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AI를 갖다가 많이 사용을 해보셔서 그런 어떤 노하우 같은 거겠죠? 그런 것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럼 작가님의 특별한 방법과 느낌이 새로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한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단어 네. 뭉텅이라는 말이 저는 되게, 정말 처음 들은 단어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그럴 수 있겠네요. 직감적으로 들려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떤 단어 네. 뭉텅이를 만드셔서 그거를 가지고 그 앞에 부분들만을 바꿈으로 해서 어떤 스타일을 계속 유지한다. 이거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사람들한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테크닉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작가님만의 네. 어떤 특별한 방법과 느낌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조금 더 몇 가지 좀 더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것들 중에서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해드릴 수 있을 만한 건, 요런 작품들 중에서 보면은, 보통 이제 많이 하는 건, 크게 6가지 단계를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 뭐 혹시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처음에는 우선은 어떤 그 스타일을 할 것인지 주제를 좀 정하는 게 필요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포토 리얼리스틱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포토로 그냥 할 것인지 아니면 추상화 형태로 갈 것인지 약간 요런 그 형태를 잡아주는 게 제일 좀 중요한 그 포인트 중에 하나이고 두 번째로는 그 메인 주제와 그다음에 그 주제에 해당되는 설명을 좀 넣어주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강 위에 뭐 보트가 떠 있다던가 아니면 중간 숲 속에 여인이 서 있다던가 약간 이런 메인 주제와 설명들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을 비추고 있는 조명을 좀 잘 적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소프트한 그 라이트인지 아니면 뭐 링라이트인지 아니면 네온인지 아니면 내추럴 라이트인지 이런 조명 같은 것들을 좀 잘 적어주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곳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과 그리고 전체적인 색감들을 좀 잘 조화하는 게 조화롭게 쓰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그 6가지 단계에 맞춰서 구축을 한 다음에 뒤에 좀 비법 단어라고 해서 요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AI가 좀 잘 인식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넣어서 이렇게 좀 편집하거나 프롬프트를 잘 조정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점점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냥 처음에는 보통, 그냥 AI가 알아서 만들어줘 하고 이렇게 던져놓는데,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하다 보니까, 대충 제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 그려놓은 상태에서, 그려놓은 것들을 프롬프트로 만든 다음에, 요렇게 만들어줘 한 다음에 조금씩 살을 덧붙이는 형태가, 퀄리티를 높이는 데는 더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선은 그 기초적인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단계와 그 비법 단어들을 넣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느 정도 수준이 쌓이고 나면, 자기가 상상하고 있는 것들을 프롬프트로 잘 조합한 다음에 그 파라미터들을 넣어가지고 살을 붙이는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잘 만들어가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이런 좋은 비법을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분명히 이제는 지금 따님이 하시는 그 클래스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걸 들어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뭐 비법 네. 단어 이런 얘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거기서만 말씀해 주실 것 같기는 한데 그 정말 이게 뭔지 정말 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저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저도 AI에 관심은 있었지만 막상 AI를 한다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부터 순수 미술을 하던 사람이라 자꾸 약간 구태연하고 네. 조금 고전적인 자꾸 방법만 나름대로는 자꾸 이렇게 놓지 못하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사실은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려고 노력은 해봤지만 한두 마디 정도만 집어넣고 나오는 거 보고 이거 아닌데 이러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하면서 한다는 거는 해보면 정말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혹시 네. 이렇게 그 비법 단어 같은 경우에는 뭐 다는 말씀해 주실 수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도 뭐 단어 뭉텅이 같은 그런 내용이겠죠? 아마 필요한 어떤 어, 중요한 단어 뭉텅이 같은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한 가지 근데, 정도만이라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럼요. 이거는 사실 저희 그 AI 아티스트 클럽 네. 스터디 할 때 매번 이렇게 공개하는 거고, 그래서 별로 저도 뭐 이런 것들 다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이제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있고요. 이거를 근데 뭐 어디다가, 이게 꽤 많거든요. 뭐 HDR도 넣으면 좋고, 뭐 UHD, 뭐 64K, 뭐 하일리 디테일드, 뭐 스튜디오 라이팅, 프로페셔널, 뭐 프로페셔널 포토그래프, 트렌딩 아트 스테이션, 이런 것들을 넣으면 좀 이렇게 결과들이 좋아지고요. 뭐 이런 거 좀 자세한 거 보시려면 나중에 혹시라도 뭐 기회가 되면 아티스트 클럽의 스터디 같은 거 할 때 같이 참여하셔도 네, 많이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니까요. 그 제가 아티스트 클럽을 이거를 어떻게 네. 조인을 하거나 거기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아, 저희 AI 아티스트 클럽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지금 카톡방도 있고 그다음에 디스코드도 있으니까
원하시는 곳에 편하게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링크를 제가 네, 남겨드릴게요. 이거를 네, 링크 남겨드림. 제 거 트위터에 11번으로 제가 저희 아티스트 클럽 카카오톡이랑 그 다음에 저기 디스코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비법 단어도 여기다 남겨놓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네네. 그 11번 올라오면 여기 저희 디스페이스에다가도 올려드릴게요. 그 네. 링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정말 그 따님이만이 알고 계시는 이런 사실 이게 다 경험을 통해서 아시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아시게 되는 거죠. 그냥 처음부터 아시는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만큼 많은 노력과 그만큼 많은 작품들을 해 오시면서 이런 나름대로의 그 경험을 통해서 이런 비법들을 알고 계시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조금이라도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따릉님의 이 링크를 통해서 한번 같이 클래스를 그러니까 수업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아마 여기 지금 아티스트 클럽에도 같이 한번 들어가서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AI라는 이 자체가 지금 굉장히 핫한 이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딜 가도 이 AI란 말이 안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따릉이님은 시작하실 때는 그닥 그렇게 AI가 핫한 이슈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맞아요. 이 AI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저는 사실 되게 좀 간단한 이유인데, NFT 씬에 들어와서, 그 다른 작가님들을 뵙고, 정말 그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분들과 제가 이렇게 상대해서는 전혀 이게 뭐, 상대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좀 이렇게 금방 아니면 또 다른 방법들을 할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을 하다가 좀 우연치 않게 유튜브에 그 당시에는 이제 국내 유튜버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룬 사람은 없었고 해외 유튜버들 중에서 AI를 이용해가지고 그림을 생성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런 유튜버들을 좀 이렇게 우연치 않게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근데 그런 것도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 쓰고 있는 미드전이나 뭐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달리2 이런 것들은 없었고 VQ 간이나 그 디스코 디퓨전 같은 초창기 모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네. 처음 시작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초창기와 후반기에 그 다른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을 쓰고 계셨던 것 같고 그걸 다 경험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 초창기에서 쓰셨던 프로그램과 지금 후반에 지금 나와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의 그 차이가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가요? 그리고 작가님들이 항상 많은 말씀 중에서도 AI를 할 때마다 새로 나오는 이런 프로그램이나 기술의 발전에 항상 그 따라가느라고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될까요? 일단은 초창기 때랑 지금이랑은 사실 퀄리티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꽤 많이 나고,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배워야 될 게 너무 많고 너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사실 작년만 해도 제가 나오는 것 거의 웬만하면 다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저도 못 따라갈 수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AI 기술을 누가 빨리 배우느냐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그 AI 아티스트 클럽에서 매번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때 특별히 그 이움 작가님을 제가 굉장히 좀 존경하는데 이움 작가님께서도 항상 하셨던 말씀이 어떤 아티스트로서의 그 작가가 정말 중요한 것이지 그 작품을 그 꾸며내는 기술보다는 작가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술은 빨리 변하고 또 쉽게 좋은 작품들을 만들 수 있지만 작가가 그 안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서 그 작품으로 표현해내는지가 더 중요한 시대가 점점 오고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감히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중요한 건 다 배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작가로서 이 작품 활동을 항상 평생 해온 사람인데, 이런 AI의 어떤 이런 기술 개발이나 어떤 새로운 이런 발전된 기술들이 들어오면서 해서 많은 분들이 혼동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가장 정말 중요한 거는 작가의 어떤 세계관, 개념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런 발전되고 있는 이런 기술이나 이런 거에 조금씩은 다 알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초조함 같은 것들이 생기실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개인이 다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작가님의 생각, 느낌, 이걸 어떻게 작품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잘 구축하는 것만이 정말 더 좋은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을 따님님도 같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기쁘네요. 근데 또 AI를 또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따님님이 워낙 AI의 전문가시다 보니까 지금 AI에 대해서 너무나 다양한 의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또 더 많이 펼쳐질 이런 기술에 대한 어떤 발전적인 그런 것도 있어서 또 그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다. 어떤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라는 염려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많이 AI를 다뤄보시고 경험을 해보신 따님님은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가 조금 궁금하네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AI는 기존에 존재했던 것들을 학습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보니까 기존의 작가님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작가님들에 대한 리스펙트가 선행이 먼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AI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저는 이게 뭐 AI가 인간을 지배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AI는 단순한 그 도구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에스텔 작가님이랑 이렇게 뭐 인터뷰를 하다가 AI가 뭐예요? 이렇게 저한테 문의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 자판기 같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냥 제가 누르면 나오는 그냥 제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AI를 사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초점을 좀 맞추고 또 이것들이 인간의 창의성과 결합될 때 좀 놀라운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믿고 있어요. 물론 이제 좀 그런 것들이 가져올 좀 부작용에 대해서도 좀 책임감 있게 생각을 해야 되고 뭐 좀 중요한 것은 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AI가 사람들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를 잘 쓰는 사람이 AI를 못 쓰는 사람을 대체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냥 이 새로운 도구들 그리고 새로운 이 시대에 잘 적응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이것들을 좀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도구라는 말씀이 정말 너무 진정적으로 잘 받아들여지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이 AI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지만 많은 분들의 의견들도 들어보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서 올라오는 이런 많은 내용들도 많이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도 도구라는 말이 정말 제일 적당한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림을 그릴 때도 뭐 물감도 사실은 도구죠. 물감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클래시컬한 뭐 리얼리스틱한 어떤 그런 작품으로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추상적인 작품도 만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작품을 만들 수 있듯이 우리 AI도 사실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고 어떻게 작가님들이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작품의 그 다양성도 여러 가지로 가능할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그냥 구상하고 새로운 세상에 좀 새로운 것들을 알려주는
하나의 도구로서 잘 사용을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정말 도구라는 말 잘 쓰면은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잘못 쓰면 또 잘못되는 거 흔히들 말하잖아요. 칼도 잘 쓰면 좋은 도구가 되지만 잘못 쓰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AI도 아마 그런 하나의 도구로서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NFT 상황이 사실은 좀 안 좋죠. 다들 뭐 침체기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AI 작품을 하시면서, 그리고 AI라는 그런 이런 도구를 쓰시면서 딴얘기 작가님 나름대로 해 나가시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잘 이겨내시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계시고 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작년 3월에 이제 NFT 씬에 들어오다 보니까, 뭐, 지금까지 쭉 빙하기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에 특별히 이렇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제 나름대로 좀 이겨나가려고 하는,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저기 보니까 리나리 작가님도 계신데, 우리 성실의 아이콘, 리나리 작가님. 제가 볼 때마다 감동입니다. 저도 좀 리나리 작가님처럼 이렇게 좀 꾸준하게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최대한 매일매일 작업하고, 좀 꾸준하게 작품을 올리려고 하는 게, 제일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리고, 뭐 이게 빙하기가 아니고, 이렇게 좋은 꽃피는 시절이었으면 아마 회사를 그만두고 요것만 전념했을 수도 있는데,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좀 안정적인 직장이 저에게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런 시기에는 그런, 직장 활동을 계속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거는 사실 딴 데 가서 얘기한 적은 없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초보자 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작가 생활을 저도 하다 보니까 친한 사람들, 그리고 뭐죠? 아는 사람들만 이렇게 챙기게 되는 게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초보자분들을 잘 챙겨주는 게 되게 도움이 언젠가는 꼭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카톡방에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글을 남기면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무시를 하거나 댓글을 안 달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그냥 이제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거죠. 근데 저는 초창기에 NFT 씬에 들어왔을 때 그랬던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도 너무 많았고, 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좀 나름대로는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못 그러는 경우들도 많긴 한데,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미 좀 시간이 흘러간 경우에는 개인톡으로 보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셨냐, 안 되셨으면 제가 도와드리겠다 하고서 이렇게 좀 도와드렸는데, 그랬던 것들이 나중에 돌고 돌아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저에게 도움을 주지는 않으시지만, 그분의 다른 분들을 통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돌아오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기회가 될 때마다, 그분에게 뭔가 바라고서 하는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초보자들이나 좀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잘 돕는 게 이런 좀 빙하기, 침체기 이런 시즌에 더 필요한 거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도 들어오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게끔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저는 좀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요새는 너무 바쁘고 이제 카톡도 너무 많아가지고 못 읽고 그냥 넘길 때가 저도 있긴 한데, 좀 웬만하면 좀 그러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정말 너무 감동이네요. 특히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사실 처음 올 때는 누구나 다 힘들죠. 그리고 모르고, 그리고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사실 요새는 제가 처음에 이 NFT 시작했을 때와는 다르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서로 다 처음이어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챙기고, 서로 이렇게 알아주고, 이런 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작년만 해도. 그리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그 이후부터는,
많은 분들이 많은 경험도 하시고 그리고 하시다 보니까 그냥 아시는 분들끼리 같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경우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그래서 새로 오시는 분들이 조금 적응하기가 힘들고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렇게 아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애쓰시는 이런 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항상 이렇게 저도 같이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 저도 이 새로운 분들을 좀 아는 것도 좀 어렵고요, 요새는요. 그리고 안다고 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간도 없고 바쁘다 보니까 가끔씩 이렇게 소홀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노력하는 우리 이런 마음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따님님처럼 그래도 열심히 그런 분들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마음이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 활동을 해 주셔야 이 시장도, 이 세계도 좀 더 왕성하게, 좀 더 넓혀질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분들과 함께 서로 같이 협동하고 노력하는 이런 시간들이 계속 앞으로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따능이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점점 더 이렇게 따능이님의 그 매력에 매료되는 느낌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더 이렇게 매력이 정말 점점 뿜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작품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처음에는 작업을 전혀 해보시지 않은 아트에는 관심도 없다 싶은 분이 지금 1년 반 정도가 지나서는 이렇게 많은 작품도 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여러 작가님들한테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데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소중한 그런 것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리고 작가로서의 앞으로의 그런 어떤 목표나 하시고 싶으신 일이 있다면 새로운 작가님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 외에 작품으로서 작가로서 그런 목표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작품을 만들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작품이 멋지다, 뭐 아름답다, 예쁘다 이런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작품이 탄생하기까지의 그 일련의 그 시간과 그리고 이것들이 탄생하게 된 이유 그리고 무엇에 의해서 이것들이 탄생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스토리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려고 나름대로 물론 안 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뭔가 그냥 좀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될 수 있게끔 좀 만들려고 좀 하는 부분이 저한테 중요한 부분이고 작가로서의 목표는 지금 당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작품을 보면 이건 따능이 작가가 만든 거야 만든 거겠구나 하고서 봤더니 정말 그 밑에 따능이 마크가 박혀 있어서 따능이 작품이 맞는 것처럼 좀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저만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는 그런 작품들을 좀 만들고 싶은 게 저의 지금 최근에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좋은 목표입니다. 일단은 이야기라는 얘기는 어떤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따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소중한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싶으시다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따님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어떤 스타일, 그러니까는 작가라면 모두 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노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작품도 굉장히 많이 열심히 작품을 하는 이유가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아마 모든 작가님들한테는 정말 소중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멋진 활동, 멋진 그런 작품들 많이 보길 바라고요. 지금 아래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요. 아마 따능님한테 또 다른 질문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같이 따능님과 함께 얘기 좀 나누시고 싶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희 마이크 여기 아래 하단에 있습니다. 마이크 신청해 주시면 제가 스피커로 올려드릴게요. 올라오셔서 좀 편안하게 따능님한테 이럴 기회 별로 많지 않으니까 한번 따능님이랑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들 올라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마이크 신청해 주시고요.
신청해 주시면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올라와 계시는 분이 KNFT의 민드님밖에 없는데 일단은 지금은요. 민드님 혹시 질문이나 어떤 의견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따능이님. 처음으로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네요. 안녕하세요. 네, 네, 항상 좀 안녕하십니까. 궁금했는데 목소리 처음 들어봐서 너무 좋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사실 처음에 활동하실 때 네네. 원래 그 사자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네, 맞아요. 나거든요. 네, 처음 시작하실 때 그 맞습니다. 사자 프로필 하셨던 거 기억나요? 그때부터 쭉 따능이님 하신 작품들은 전 다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박. 되게 엄청 큰 체인지를 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PFP 쪽으로 가시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우주 작품으로 AI 우주 작품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조금 네. 퓨처리스틱하고 좀 우주에 대한 도시들이 나왔던 작품들이 나오고 그리고 맞아요. 나서 이제 조금 그리고 나서 이제 AI 작품 쪽으로 쭉 가시면서 정말 많은 작품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노력해 오시고 꾸준히 해오신 거는 정말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와, 네. 감동인데요. 그 판타지 월드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거. 네네, 맞아요. 네. 그 전에 객기까지 만들고. 사자 할 때부터 봤습니다, 저는. 대박입니다. 네. 그래서 진짜 그 발전하신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모셔서 얘기 듣고 싶었는데, 이제 이 자리가 이제 생겨서 너무 좋고, 그리고 왜 티컵은 이번에 설명 안 해주셨어요? 저 티컵 되게 궁금했는데. 티컵이 뭘까요? 차를 하셨던 것 같아요. 커피잔이나 이렇게, 티잔으로 하셨던 그 네네. 컬렉션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맞아요. 네, 굉장히 좀, 기억에 남았어요, 저는. 그래서 네. 저는 그 컬렉션도 소개가 될 줄 알았는데, 좀 아쉽네요, 그게 안 나와서. 그거를 이제 하면은 이제 또 한 30분 또 같이 얘기해야 돼가지고. 네네. 근데 하우 컬렉션이요. 이야기 들어보고 네. 싶었는데, 그것도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네. 근데 정말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정말 여러 가지 시도를 정말 많이 하신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감사합니다. 확고하게 자기 스타일을 잡아가시는 것 같아요. 되게 부럽기도 하고, 저도 많이 배워보고 싶고 그렇거든요. AI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저도 잘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그건 아니고, 그냥 너무 애들이 일을 잘해주는 그 자판기 느낌이 뭔지 딱 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혹시 하시다가, 원래 네네.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만들어 보진 않았는데요. 처음에 네. 딱, 뭐랄까, 프롬프트를 저는 되게 심플하게 쓰거든요, 항상. 심플한 게 가장 좋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원하는 색이랑 그냥 심플한 느낌, 딱 요것만 딱 넣으면은 애가 너무 알아서 잘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음에 들게.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놀라웠다가, 뒤에 가면 갈수록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아쉬워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순간이 이것만 조금 달랐으면 더 나았을 텐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게 다시는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이제 작품이 나왔는데 좀 수정하고 싶으시거나 그런 점들이 있으면은 그게 수정 가능하세요? 저 그런 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저는 포토샵을 그렇게 잘 다루는 편은 아니기는 한데, 조금은 네. 이렇게 쓸 줄 알아가지고, 하시구나. 네. 네, 포토샵을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인페인트를 쓰는데, 사실 인페인트 가지고는 좀 원하는 느낌을 내는 게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네네, 그렇게 수정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비슷하게 다시 좀 돌려보는 경우들, 그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많이 바꿔야 되는 경우에는. 그렇구나. 근데 요새 좀 느끼는 건 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만드신 다음에 후보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마음에 드는데 손가락이 4개 나왔다거나. 맞아요. 다 마음에 드는데 뭔가 조금 삐뚤어졌다거나 이래서 내가 이거를 수정만 할 줄 알면 정말 예쁘게 만들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돼서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맞아요. 개인적으로 와 이것만 따로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 약간 하나의 그 직업으로 그래서 아, 수정해주고 이런 것도 네. 이것만 해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했었어요. 제가 아예 그릴 줄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음, 네. 근데 이거를 그래가지고 보면서 사실, 네. 제가 말씀하세요. 네, 제가 느꼈던 게 작가님들이 좀 처음에 접했을 때 사실 거부감이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음, 직접 그려오신 분들은. 근데 그렇죠. 이거를 그 배경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에서 좀 사용을 하시고 이게 정말 어시처럼 사용을 하면 맞아요. 너무나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그래서 야요 후보정 작가님이 하시는구나. 역시 야요 작가님이 되게 어쩐지. 잘 하시더라고요. 네. 네네네네네. 네, 그러시는 것 같고 요새 에이미 작가님도 그렇게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되게 좋고 그러다 보니까 클럽 내에 저희가 스터디를 할 때 네네네. 원래는 AI 기술만 스터디를 했었는데 근래에는 그 진올 작가님이랑 현정 작가님이 포토샵 특강 같은 거를 이렇게 하셨었어요. 근데 그때 되게 그거 너무 반응이 좋아. 좋다. 네, 네. 저도 같이 가서 배우고 되게 거기서 배웠던 음. 그 기술들을 좀 지금도 써먹고 있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진짜 그런 것도 너무 좀 좋습니다. 필요하겠더라고요. 네. 네. 저는 그 클래스를 꼭 들으러 가고 싶었는데, 네. 항상 시간이 조금 안 맞아가지고, 들어갈 아, 수가 맞아요. 없었어요. 네, 너무 맞아요. 아쉽더라고요. 저도 케이지님처럼 외국 거주자여가지고, 아, 가끔 한국 시간에 맞추기가 좀 많이 어려워가지고요. 네. 네. 하지만, 저 사실은 또 그 왜 따능이 님이라고 부르는지도 되게 궁금했었는데, 지금 알았습니다. 따뜻한 능력자라는 걸. 아, 그러니까 제가 아직 그런 사람은 근데 아니고 그렇게 되고 싶어 정말 하는. 따뜻한 능력자 네. 맞으신 것 같아요. 진짜. 아이고, 알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직접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반갑습니다, 따능이님. 아이고, 저도 안 그래도 한번 이야기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 되고 뭔가 좀 같이 AI 아트를 하다 보면 겪는 그런 공통의 그 고민 같은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되게 많이 공감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그리고 뭐랄까, 여러 가지, 이게 좀 막연하거든요, AI가. 네. 막연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여기 지금 김땡땡 작가님도 계신데 제가 작가님 작품을 가끔 이제 보다 보면 김땡땡 작가님 같은 경우는 손으로 그리신 다음에 그걸 레이어로 씌우시고 거기 다음에 AI도 입히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되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중에 한번 같이 또 도전해 보시고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그리고 일단은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민디님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이 6개라서 그걸 고치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꼭 고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손가락이 6개면 어떻고 발가락이 10개면 어떻습니까? 요새 작품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그냥 사용을 해서 오히려 더 좀 극화시키는 작품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AI에서 나오는 어떤 모순된 그런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을 좀 더 극화를 해서 그 갖다가 더 강조시켜서 거기에 맞는 작품들을 만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새로운 하나의 방법에 하나의 도구로 또 사용을 하시는 것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어떤 도구가 새로 생기게 되면서 사진이라는 사진기가 나오면서 우리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그림을 하는 그리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AI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모순되는 부분들,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을 그걸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조금 바꿔서 그거 자체도 하나의 도구로서 하나의 방법으로서 사용하는 것도 나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손가락 6개를 꼭 포토샵을 통해서 고치려고 하시지 마시고 6개를 갖다가 7개를 만들어도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코가 뒤에 있어도 되고 앞에 있어도 되는 것처럼 그 입체파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시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보였을 때 처음에는 이게 뭐냐고 다들 그랬던 것이 지금은 엄청난 하나의 그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어떤 방법으로서 작품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손가락 6개, 발가락 6개, 7개, 8개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림에서 가능한 거고 작품이라서 가능한 거니까 그것도 잘 사용해 보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우리가 할 수 있는 네, 거는 그것도. 무궁무진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AI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더 많은 것 같으니까 우리의 생각도 그리고 상상도 그렇게 널리 더 많이 펼쳐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따릉이님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거 사용하는 거를 도구로서 사용해서 좀 더 많은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생각과 이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느낌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따릉이님 말씀이 이름이 따뜻한 능력자라는 걸 민니님 말해서 저는 인지 알았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공감되는 말이에요. 따뜻한 능력자 정말 너무 멋진 말이고 그리고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따릉이님 그 이름에 딱 적합한 이름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 혹시 아래에 계신 분들 따느님하고 말씀하시고 싶으시거나 질문 있으시거나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올라오셔서 좀 같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김땡땡님한테도 마이크 드렸는데 혹시 올라오실 수 있으시면 올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아롤자님도 오셨고요. 리나리님도 오셨고요. 메타루카님도 오셨고요. 쿠카님, 마리나라님, 이나토님, 캐리스트님, 그 다음에 산토시님도 오셨고요. 그리고 실버님도 오셨고요. 그 다음에 노숙님도 오셨고요. 김땡땡님 오셨고요. 펠라스님도 오셨고요. 그 다음에 수갤러리님도 오셨고요. 아,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JDH머님도 오셨고요. 요미님도 오셨고요. 그리고 책 마법사님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이 따릉님과 함께 너무나 많은 그리고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 특히 AI에 대해서 너무 배운 게 많습니다. 지금 올라오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러면 따릉님한테 마지막 인사말과 함께 그리고 지금 여기서 같이 작업을 하시고 활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아마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걸 간단하게 한마디로 어떻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NFT나 디지털 아트 혹은 AI 아트는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능성은 무한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는 건 이 웹3 세계가 오면 특별히 이제 AI로 통해서 많은 그 크리에이터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무언가를 새롭게 생성해내는데 허들이 조금 이렇게 낮아지는 그 역할들을 AI가 해줄 거니까요. 그래서 모두가 자신만의 독특한 창조물을 만들어내는데 좀 도전하고 그 과정에서 좀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여기 트위터에다가 적어 놓았던 말 중에 하나인데 제가 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아프리카 속담에서 이런 말을 봤었는데 이 되게 막 빠르게 발전하는 이 세상, 이 특별히 AI 같은 경우도 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따라잡느라고 막 혼자 이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는 꼭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추구하고 좀 바라는 거는 좋은 커뮤니티 안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오래오래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은 뭐 더딜지라도 혹은 누군가를 도와주다 보니까 내 발전이 조금 느리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함께 좀 성장하고 또 함께 이렇게 커 나아가는 것들이 정말 오랫동안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지 않을까 싶어서 좋은 커뮤니티 안에서 함께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기 KNFT도 너무나 좋은 커뮤니티고 저희 AI 아티스트 클럽이나 AI 코리아도 너무나 좋은 그 커뮤니티들이니까 좋은 커뮤니티들에 조인하셔서 활동하시는 것도 너무나 이 지금 시즌에는 꼭 필요한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늦게까지 들어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따능이님. 우리 KNFT하고, 그리고 지금, 따능이님이 하고 계시는 이런 커뮤니티랑도 같이 협업을 해서, 우리 앞으로도 많은 좋은 그런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콜라보나 이런, 아이디어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작가님들도요, 저희 KNFT 작가님들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쪽에 계시는 작가님들도 같이 함께 여기에서도 그렇고 저기에서도 그렇고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말 이런 시기에는요,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고 같이 손잡고 정말 이렇게 서로 응원하면서 같이 가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결국은 끝까지 남아서 활동할 수 있는 좋은 세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능이님 오늘 너무너무 작품 설명 그리고 이야기 그리고 AI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려주시고 저희들한테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제든지 새로운 분들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배우는 거는 정말 행복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힘이 돼서 우리가 앞으로도 열심히 잘 활동할 수 있는 작가들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도 많은 작가님들의 참여를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 스페이스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덕분에 많은 분들 새로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에 우리도 조금씩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즐거운 마무리 하루 잘 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오늘 이렇게 스페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능이 작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민디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참 그리고요. 이거 스페이스 끝나기 전에 우리 따능이 작가님 올리신 거에 좋아요 그리고 리트윗 그리고 혹시 팔로우 안 하신 분 계시면 팔로우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좋아요 리트윗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모두 행복한 한 주 되시고 편안한 밤 보내세요. 저는 그럼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세요. 자,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따능이님.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굿나잇.